비디오 게임이 그냥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오늘 이 혁명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책이든 영화든 이야기는 늘 한 방향이었어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얌전히 따라가는 거였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플레이어가 컨트롤러를 잡은 이 순간, 미디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 바로 상호작용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모든 것의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저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소비했다면 이제는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관찰자에서 참여자로의 변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에요. 자, 관객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저자가 된다면 그 이야기는 대체 누구의 것이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질문 뒤에는요, 창작자와 소비자, 예술과 기술, 법과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작권법이 이 새로운 매체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갈피조차 못 잡던 그 시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법이 기술의 발전을 얼마나 힘겹게 쫓아왔는지 한눈에 보이죠. 70년대에는 법적인 근거랄 게 거의 없었어요. 80년대가 되어서야 게임의 코드는 문학작품처럼, 또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은 영화처럼 보호하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새로운 현상을 기존의 낡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법이 과거의 틀 안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기술은 이미 플레이어의 손에 미래의 권력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었죠. 아니,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야기의 통제권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분기형 서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엔딩이 몇 개 더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플레이어의 모든 선택이 이야기의 물줄기를 바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마치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언틸 던 같은 게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캐릭터가 복도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정말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나중에 누가 살고 죽을지를 결정하잖아요. 수많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2012년 플레이어의 손에 쥐어진 이 새로운 권력은 게임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사건을 통해 그 힘을 제대로 증명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매스 이펙트 3 논쟁입니다. 플레이어들의 입장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수년간 시리즈에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결말에 가서는 자신들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이건 사실 전통적인 예술관과 새로운 미디어의 정면 충돌이었어요. 한쪽에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할 창작자의 신성한 권리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수백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녹여낸 플레이어들의 주인의식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의 압력이, 팬들의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제작사가 결국 새로운 엔딩을 내놨거든요. 플레이어가 이긴 거죠. 이 사건은 플레이어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강력한 이해관계자라는 걸 세상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야기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전선은 모드, 스트리밍,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영토로 훨씬 더 넓게 확장되었죠. 오늘날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세 곳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모드, 게임 플레이를 방송하는 스트리밍,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죠. 이 표를 보면 게임 구조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보입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선형 구조에서는 플레이어는 그냥 수용자에 가깝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같은 샌드박스 게임으로 넘어오면요, 플레이어는 거의 완전한 창작자가 됩니다. 플레이어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는 이 흐름 보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00억 달러 이상. 이게 바로 게임 스트리밍 산업의 연간 추정 시장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이 과연 합법일까요? 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스트리밍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이걸 공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죠. 소송보다는 정책으로 관리하면서 아주 기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이 모여서 이야기라는 개념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에 대한 현재 법의 입장은 꽤 명확합니다. AI 혼자서는 저자가 될 수 없어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창의적인 선택과 배열을 했다면 그 인간의 기여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청난 여정을 함께 본 겁니다. 한 명의 저자가 모든 걸 통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로 스토리텔링의 본질 자체가 뿌리부터 변한 거죠.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에 의해, 우리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상이죠. 컨트롤러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시겠습니까?